처리한 다음에 잠깐 10분 뒤에 모여서 마무리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표지, 용지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 표지에 어떤 재질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확인하고, 앞표지에는 목사님 책 제목, 그다음 주제 있을 때 주제 들어가고, 목사님 저자 이름, 로고. 여기 또 들어갈 부분이 로고가 예전 버전 로고가 있고 새롭게 바뀐 그 로고가 있거든요. 그 로고 확인하고, 우리 출판사 이름, 그다음에 중앙 위치. 그러니까 로고를 옛날에는 저렇게 지구에 바다가 뚫려 있어요. 구멍이 지구 그 땅만 색깔이 들어가고 바다는 뚫려 있잖아요. 근데 새로 한 거 길 보시면은 길이나 게시 길 그거 보시면은 바다가 색깔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한 장 딱 넘기고 나면 앞 날개가 보이잖아요. 앞 날개는 목사님에 대한 현재 소개, 그 다음에 목사님 책의 저서 소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서가 중요도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꼭 들어갈 저서 저만 먹으려고요. 한 사람만 보시더라고. 제가 다 자매님이고 지금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다 가면님이세요? 네. 일상이 없어가지고 애타게 찾아. 그러네? 허공수라고. 저 보세요. 그래서 항상 책 저서 소개한 다음에 목사님 뭐뭐 등 이제 최종 몇 권. 네, 어서 오세요. 첫 페이지 표지하고 있거든요. 표지 한번 여기 봐주시면 이렇게 목사님 소개 4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서 소개할 때는 보통 본문에서는 앞에 한 칸 들여쓰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서 소개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거라 이번에 다시 바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작업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미리 챙기지 못했을 때 옛날 버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긁어올 때나 가져올 때 항상 책들이 최신 버전인지,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제목은 그러니까 교묘하게 제목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게. 네. 뭐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화면인데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대신 느낌표가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뭐가 빠져있다거나 항상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최근 업데이트 마지막 번수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마지막에는 본문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마지막에 괜찮겠지 하고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안 해주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인터넷 카페, 방송국, 쇼핑몰 웹주소 이것도 보면서 실제로 주소에 오타가 없는지, 주소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디자인 작업자, 지금 이제는 작업자 이름으로 들어간다 했죠. 이름이 바뀌지 않았는지. 오수정이 아니면 오진이. 했는데 진자매님 했는데 오수진 딱 이름.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별색으로 할 때 저서랑 목사님 이름 별색으로 들어가 있고, 폰트 크기랑도 항상 눈에 이 폰트 크기랑을 자주 이렇게 접해보면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봐도 이게 뭔가 이상하면 글자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괜히 이상하다 해가지고 맞았거든요. 항상 이 양식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네카라고. 똑같단 말이에요. 폰트 색상이. 네? 날개에 있는 폰트 색상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네, 저서랑 네, 저서랑 이건 항상 무슨으로. 똑같다고요? 표지 항상 갈 색상이 수 있는 상관없이요? 아니. 다르게 해도 되는데, 말씀이랑 저서랑 글씨. 별색할 때는 지금까지 보통 같은 별색. 아, 요거는 똑같고 요게 같아요. 네. 그리고 세네카 보면 네. 제목, 저자, 지음, 로고, 큰 믿음 항상
수직 정렬로 들어가고 부호도 느낌표라든지 물음표도 수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종이 페이지에 따라서 이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그거 인포메이션을 드리면요. 50페이지가 아니 320페이지가 15. 받아 적어도 되는 건데. 12mm. 인터넷에 있어요. 320. 종이에 따라 다 틀려. 저희가 미생모조 80을 쓰기 때문에 320이 12mm. 선생님 근데 뭐 페이지수 나누기 2 곱하기 그거 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아는데 계산 80g은 0.0인가 이거. 04 어쩌고 0.09 100g은 뭐 0.5. 막간으로. 0.04 어쩌고 그리고 들으시다가 빠뜨리거나 제가 말하고 빠뜨리거나 이러고, 아니면 질문하는 거는 바로바로 딱 멈춰가지고 질문해서 우리 또 다시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나가요. 320이 15mm예요. 320페이지. 이거 중요한 왜냐면은 그 저희가 요거도 들어가죠. 팩지도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맞아요. 팩지 한 장씩 지금 여기는 2장인데 한 장씩 지금 한 장씩으로. 이걸 근데 우리 이도를 보통 많이 찍잖아요. 그거를 이런 색지를 따로 안 쓰고 이걸 다 이도로 인쇄를 해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약할 수 있어요. 더 부연 설명 한번 해줘요. 아 그리고 이제 표지가 예전에 뭐 이렇게 막 여기 내용이 틀리고 이랬던 거는 작업자가 여러 명인데 파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최종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요. 그러면은 표지 잡으시는 분들이 그 바로 전 버전에다가 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느 때 이게 한 5번쯤 나가면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표지 시안을 드리면은 목사님이 내용을 바꿔서 주시거든요. 이렇게 바꾸라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꿔서 주세요. 그럼 그걸 최종 버전을 항상 웹하드에 올려놓으니까 작업자는 그 최종 버전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궁금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앙 위치 높낮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맞추는 게 높낮이는 좋죠. 높낮이도 그러니까 교정팀에서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돼요?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러면 높낮이가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건 이제 디자인 따라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 글씨 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세례요한 저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잖아요. 어떻게 막 작을 수가 있나 막 클 수가 있나 이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대 올리는 리밋과 최대 내리는 리밋을 정하고 로고 위치는 항상 같은데 그래서 책을 쫙 꽂았을 때 로고는 같은 데 있고 이건 한 글자니까 높이 올리면 이상하잖아요. 중간에 맞추되 그 가이드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로고 위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게 가거든요. 네, 그거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뒷표지. 뒷표지는 보통 보면 헤드라인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 줄이나 두 줄로 주시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도 나와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게 그 뒷표지 글하고 헤드라인하고는 봤을 때 구별되게 약 2줄 이상 정도 네, 2칸 정도 띈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폰트는 본문체로는 사용하지 않고 구별된 폰트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하는데 때에 따라 다르니까 항상 이게 지금 제대로 정렬이 됐는지 교정팀 이제 저도 해보면 이렇게 줬으니까 이게 맞겠지 라고 생각을 이렇게 봤을 때는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이게 맞는지 맞는 것 같아도 이번에 가운데 정렬인지 아니면 그 디자인 작업자가 가운데 정렬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못한 부분인지 항상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가 두 줄일 때 문장을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부분이 문장 그 문장 흐름과 디자인적으로 잘 배치됐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뒷표지 글이 올라갔을 때 이제 원문 버전인지 아니면 그 뒷표지 글이 오면 교정을 한번 보거든요. 근데 교정된 버전이 올라갔는지 항상 다시 확인해서 교정할 부분이 있는지 교정 한번 봤더라도 또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 문단에 들여쓰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볼드 적용했을 때 볼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원문과 정확히 대조해서 확인하고 인용글 및 성경구절 그 다음에 인용체 성경체 저희는 목사님이 인용한 글은 인용체로 따로 적용해서 폰트를 구별해주고 성경체는 성경 폰트를 적용하는데 적용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성경구절 표현은 그 문장 안에 사용했을 때는 성경 내용하고 괄호하고 약어로 요 6장 3절 형태로 기재하고요. 문장 밖에서는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렇게 써야 돼요? 네, 잘 해독해 주시고 뭔 말? 그때 다르단 거. 그때 다르네요. 꼭 본문 원칙대로 안 하고 목사님이 준 양식이 있거든요. 그때 다르니까 본문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고치면 안 되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격, 바코드, 이제 바코드 해상도가 저해상도일 때는 인식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상도 확인하고 ISBN 번호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 표지에서 뒤 날개 하면 신구판인 경우에 4번이 들어가요. 4번이 제대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책 4번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저자 이름이랑 페이지 수, 가격, 그 다음에 소개글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책에 따라서 소개되는 목사님 책 그 그림 파일이 그림 그 색상이라고 해야 하나? 색상이 어떤 책들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서 색상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교정팀은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소개 일치 여부 그 다음에 3페이지예요. 책 제목이나 문장부에 실수 없는지 그 다음에 저자 이름 아까 말한 거 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속지는 밝은 색으로 한 장 그리고 이 표지랑 어울리는 색으로 하는 거죠. 한 장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표지 들어가면 예전에는 2페이지로 이렇게 제목하고 그 다음에 저자, 로고, 출판사 이름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한 페이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 저자, 출판사 맨 앞장이 없어져. 이것도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부분이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추천서 및 헌정서 항상 추천서 및 헌정서는 맨 앞에 목차 앞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항상 글이 시작할 때 페이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은 여백, 오른쪽에서부터 중간부터 네, 시작하고 추천글이 여러 개일 때 이어서 쓰지 않고 페이지 구분해가지고 페이지 구분해서 따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앞에 들여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사항의 인용글은 각주를 쓰지 않고 인용체만 사용하는데 보통 목사님이 원고 주실 때 각주 할 거는 다 각주 체크해서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 원고대로 가면 되고 참고로 본문체는 명도체고요. 인용체는 보딕체예요. 잘 적어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글이 왼쪽 페이지로 끝났을 때 오른쪽 페이지에 빈 여백으로 남게 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레지팀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그냥 빈 여백이 나오지 않게 이미지를 넣는 거죠. 이건 한지 느낌인데 뭐 그 표지하고 어울리는 어떤 이미지를 왼쪽에서 끝나서 오른쪽이 빈 여백이었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 및 헌정서 지나고 나면 이제 서문
아직도 서문까지는 책이 본문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문도 목차 앞에 항상 위치하고, 일반적으로는 서문에는 마지막 글 인사가 있는데 없는 서문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 주시고, 목사님이 원고 주실 때 가끔 서문에다가 끝에 약간 사인식으로 목사님이 폰트랑 그 볼드 크기 다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한글 원고에서 최대한 담아서 주시니까 내지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했는지 확인해서, 이제 저희가 고치는 건 아니고 내지팀한테 확인해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인용글, 저희가 모셔드림이라는 용어는 그냥 저희들만 쓰는 용어인데 좌우 들여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보면 약간 들어가고 본문체를 기본했는데 인용체는 양쪽으로 조금씩 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서문, 그 다음에 본문, 이제 각 주요 대지, 그 다음에 소대지, 소대지보다 더 작은 소대지까지 들어가는 경우 있고요. 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1번 있고, 그 다음에 1번하고 가로 하나. 더 있을 때는 동그라미 1번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밑에는 없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원고 주실 때 가끔 보면 목차 제목이랑 본문 제목이랑 한 글자 정도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게 목사님이 제목으로 쓰고자 하는 건지 여쭤보면 항상 답을 이거는 항상 목사님이 뭐로 가라고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본문 인글씨가 나오는지 그냥 눈으로 찾으면 이렇게 찾기 힘들게끔 영성 운동이 현상에 치우쳤습니다. 이건 좀 예를 잘못 들었는데 제가 아무튼 조사 하나라든지 뭐가 하나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정확한지 항상 드래그 해가지고 검색해서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항상 책 할 때마다 한두 개씩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지 확인하고 바로 표현하지. 아니, 똑같이 이 제목, 소제목이 본문에도 똑같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뭐뭐 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뭐 가 이런 식으로. 재질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차에는 처음에 신비주의적 사역, 그다음에 본문 목차에는 신비주의적인 사역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 적을 때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내시하다 보면 페이지가 밀리고 다시 조정하다가 페이지가 바뀐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체크를 안 하면 페이지가 틀리게 나간 적도 있어서 페이지 수 확인하고 또 이렇게 글이 많은 경우 저희는 일단 교정팀이잖아요. 교정팀일 때 의견 같은 것들을 내지팀에다가 이게 좀 뭐 간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근데 주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지금은 점선을 안 넣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제목하고 페이지하고 사이에 점선을 넣었었는데 이쪽 여기 여백이랑 좌우 여백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점선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 제목 서술 방식이 목사님 뜻대로 잘 일치되어 있는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주신 게 우리는 최종 원고인데도 목사님이 혹시 모를 목사님이 실수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조사가 어떤 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라고 적었거나 분명히 본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목차에서 그런 부분에 목사님이 주신 부분에서 목사님 혹시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생각해서 더 나은 표현이 있으면 저희
단 저희가 고치진 않고 그런 경우는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할 때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지나고 나면 자, 이제 서론 앞에 있는 이제 첫 도비라요. 장 시작할 때 이것도 항상 오른쪽 페이지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제목, 성경 구절, 어떨 때는 제목, 이번에 이게 주제 성경 구절이 두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배치했고 어떤 때는 좌우 정렬할 때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가운데 정렬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제목과 이렇게 간격 있잖아요. 간격이 너무 붙거나 너무 띄어지거나 이런 부분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성경 구절은 이게 통으로 좌우 들여쓰기를 하지 인용글이랑 본문은 앞에 첫 시작 문장을 들여쓰기 하거든요. 들여쓰기 하지 않고 항상 사각형에 맞추는 거죠. 네. 인용은 한 칸, 맨 첫 글자는 인용은 한 칸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서론이 시작합니다. 서론부터는 설교 본문이고 반드시 목차 다음에 위치하고 이제 원고에 따라서 서론이 없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위치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반절 내리는 거? 네, 네 전문적으로 반절 내리는 거로 시작하고요. 서문은 페이지 수만 넣어요. 여기 밑에 페이지 숫자. 아 그거 적어놔야겠네. 본문은 하시라 맨 밑에 장별 뭐 2장 이렇게 책 제목이랑 책 제목 왼쪽에 넣고 오른쪽에 2장 뭐뭐 있는데 네. 서문은 그냥 숫자만 넣어요. 숫자. 좀 잘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첫 글자 크게 첫 글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시작하고 만약에 서론 처음이 성경 구절을 시작했을 때는 성경 구절은 그대로 성경체로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첫 글자부터 이렇게 큰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근데 이번에 대제신문 같은 경우는 워낙 첫 시작이 일가로 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일가로를 두 글자 크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양해 말씀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엔 적용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는 가능해요. 변형.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번에 대제신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적용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서로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왼쪽에서 글이 끝났을 때는 오른쪽 빈옆에 항상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장이 시작. 도비라 이걸 도비라라고 부르거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네, 언어 순화 운동으로 일본 잔재라 사용하지 않는데 저도 몰라요. 전문적으로 일장 시작으로 할까요? 네, 아무튼 뭐 저희는 그냥 도비라 하시라 그렇게 그냥 들어서 그냥 구전대로 사용하는데 아무튼 도비라로 일단 할게요. 나중에 용어 바꾸든지 처음에 어디 했죠? 본문 1장 도비라 항상 그 장 제목이랑 이제 디자인된 뭐라고 하죠? 네, 배경 보면 배경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1장이 시작됩니다. 항상 오른쪽 중간부터 글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교정팀은 알고 있어야 하니까 원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원고가 그 한글 원고를 가지고 내지 작업을 하잖아요. 내지 작업자가. 근데 원고에서 혹시라도 긁어오면서라든지 단락이라든지 뭐 문단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그 단락 중심으로 체크도 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다 정독을 하니까 빠진 부분은 체크가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독하는 거 이외에 가장 어려운 게 말이 잘 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예전에 번역하는 분들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번역 중에서 가장 잡기 힘든 오역이 말을 잘 되게 한 오역. 그건 말이 되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누락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목사님이 중간에 원고를 수정하실 때가 있어요. 원고 최종 원고 넘겨주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반영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하는데 그 부분은 항상 마지막에 다 원고 나오고 나서도 중간에도 체크하고 처음에도 체크하고 맨 마지막에도 목사님이 반영하라는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이거는 중복으로 체크해 주셔야고.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글 원고를 주시면서 한글 원고 137페이지에 이 부분을 바꾸세요 이렇게 와요. 그럼 얘를 뿌렸을 때는 인디자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페이지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몇 장에 몇 소제목에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리고 이제 한글에 있는 파일을 인디자인으로 옮길 때 가끔 부호 같은 게 깨져서 옮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폰트, 헬라어나 히브리어 폰트 목사님이 사용하실 때 이 폰트가 잘 깔려 있는지, 그리고 인디자인 나중에 그 인쇄 넘어갈 때 그쪽에서 검판할 때도 그게 깨지지 않고 잘 폰트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검판을 설명을 드리면요. 인디자인에서 인디자인 파일로 출력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PDF 파일로 바꿔서 보내요. PDF 같은 경우는 그 어도비 PDF를 뷰어를 깔면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인데 상지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두 군데를 거래를 하는데 상지사 같은 경우는 그 PDF를 다시 자기네 시스템 아크로바트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걸로 한 번 다시 돌려서 서체랑 그런 거를 출력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PDF를 다시 올려줘요. 그걸로 확인하면은 이제 그게 인쇄 최종본이 되는 건데 안문화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PDF 넘겼을 때 그냥 우리가 준 걸로 그냥 바로 인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지사가 시스템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본인 그 가지고 있는 서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없이 잘 우리가 준 대로 나왔는지를 네, 두 개를 같이 펼쳐놓고 1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부호가 깨졌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서체 때문에 뭔가 오류가 나지 않았나 하는 부분만 보는 거죠. 근데 안문화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냥 우리가 좀 PDF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인쇄 들어가는 거는 그냥 거기서 어느 정도 확인했고 5세, 6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상지사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작업이 어려운 점은 상지사는 큰 회사고 기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제본 기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쇄가 막 맞물릴 때는 우리 스케줄을 해주기에 바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례요한 그 책 같은 경우도 책이 얇았어요. 97, 96페이지 뭐 이렇게 나온 책을 날개를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렵다는 걸. 자기는 자동으로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 얇은 책을 기계로 하면은 세네카가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건 시간 많을 때 해주는데 바쁠 때는 어렵다고 그래서 그건 안문화사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안문화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책이 얇거나 작거나 뭐 이렇게 손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문화사는 서울에 있고 그 제본하는 집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것도 해주는 거라 소량 작고 이런 건 안문화사가 괜찮고 아는 거래처도 한번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할 때 우리가 시스템이 안 되고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대요. 안문화사가. 그래가지고 또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지사 너무 멀어. 네, 어느 정도 하고 제가 상지사를 왜 책 나올 때마다 가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 교정지만 줘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이안, 블루 칼라는 사실 그 컴퓨터 RGB 칼라나 요 칼라나 출력 칼라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레드나 베이지 같은 거는 색깔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정지를 딱 갖다 드려서 그리고 내지 같은 경우도 이게 먹으로 찍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85% 먹이고 뭐 좀 볼드는 또 90% 먹이고 약간 우리가 그런 조정을 줬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똑같은 먹으로 찍어도 진하게 찍으면 더 진하게 나오고 흐리게 찍으면 또 더 흐리게 나와요.
또 감리부로 가면 되잖아. 네, 그래서 감리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감리를 다 일정 스케줄 빼주세요 하면 다 해주는데. 해주는데 그래서 감리를 가야 되는 귀찮음이 있다는 거죠. 강지사는 근데 멀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거를 충무로나 이런 쪽으로 거래를 트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거래해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스템을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거래처를 알아봤는데 뭐 그냥 네. 서비스는 없어요. 파주 출판단지. 왜냐면 파주 쪽은 워낙 다 큰 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그치, 규모가 작은 축에 속하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닌 거야. 우리 쪽은 돈 잘 근데 주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 거의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잘 일단은 지금 이용하고 만약에 문제가 계속 있으면 네, 거래를 또 다른 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네, 그런 상태예요. 헬라어가 깨지면 영어 파일로 나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영어를 읽힐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헬라어가 나오면 헬라어 폰트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또 반복되지만 순서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서문부터 결론까지. 그 다음에 헬라어는 여기 보세요. 아웃라인 해서 이미지로 해석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거? 오메가. 아, 이게 헬라어고요? 그거 할 때는 그냥 영어로 와가지고 목사님이 영어로 준 줄 알았어요. 저희 컴퓨터에 폰트가 안 깔려 있어서 못 본 건데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목사님 헬라어로 적으셨는지 아니면 영어로 적으셨는지 했더니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차 제목과 본문제목 일치 확인하시고요. 이제 본문에서 목사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봐주셔야 할 문장은 제가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꼭 질문해야 할 것만 모아서 질문드리고요. 주들 호응 관계가 어긋나는 부분, 조사가 틀리거나 이런 너무 이제 명확하게 틀린 부분은 저희가 고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이로 붙여도 되고 뭐 는으로 붙여도 되는 이런 경우는 그 표현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질문 한꺼번에 갈 때 목사님한테 적어서 목사님 어떻게 할 건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텍스트 교정 목사님 원고를 미리 직접 원고 교정할 때는 서로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고치니까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 표현에 손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저희 양심과 우리 팀 안에서 근데 진짜로 고치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와요. 내 방식대로 고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서 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오자 및 탈자 확인하고 목사님만의 문장 구호법이 있어요. 쉼표도 원래는 쉼표 안 넣어야 할 부분도 목사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쉬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쉼표를 많이 안 넣으시더라고요. 한번 질문 해드려봤는데 목사님은 그냥 문장보호 그대로 가라고 한 대로 그래서 문장보호는 함부로 넣거나 빼지 않고 물론 이제 쉼표를 넣어야 할 곳에 마침표를 넣거나 이런 부분 한에서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 소제목이 페이지 오른쪽 맨 하단에 내려갈 경우 그러면 왼쪽 페이지 맨 아래에 내려가 있을 경우는 오른쪽에서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지한테 이야기해서 잘 조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본문 맨 아래쪽 여백이 보통 두 칸까지는 이렇게 여백이 생기는데 가끔 그 이상으로 밑에 여백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지팀한테 체크해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볼드로 원고 주실 때 한글 원고에 볼드해서 주시잖아요. 그거를 내지팀에서 내지 작업자가 다 볼드체 적용하고 별색할 때는 별색 처리해서 다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한 적어도 2명이 교차로 해서 중복해서 제대로 볼드가 적용됐는지
항상 목사님 책은 원고가 우선이기 때문에 원고가 있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볼드가 마지막까지 세 종류 다 있는 거예요. 본문에도 볼드가 있고 인용에도 볼드가 있고 성경체에도 볼드가 있어요. 그래서 볼드가 세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볼드가 저 두꺼운 글씨, 두껍게 볼드치. 그러니까 본래 글씨체보다 두꺼운 글씨가 그 중간에 있는 대소사고는 그래서 본문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책들은 본문체 아니면 쭉 그냥 가고 소제목만 한다든지 아니면 인용 정도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 안에 성경책이 있어요. 줄을 줄을 이런 거가 성경체로 내용상 들어갈 때도 있고 인용체 안에는 성경체 안 써요. 인용체는 다 인용체. 너무 편안했습니다. 인용글 안에서는 따옴표가 하향 조정된다는 말이 이제 콧따옴표, 겹따옴표, 쌍따옴표 있잖아요. 겹따옴표는 인용체 안에서 사용될 때는 그게 작은 따옴표, 콧따옴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콧따옴표는 그 아래 단계 따옴표인데 그거는 저희가 폰트로 구별되게 그 작은 따옴표, 콧따옴표 폰트랑 좀 다른 폰트로 구별되게 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전에는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땡땡 표시, 물방울 표시 따옴표는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폰트는 좀 보기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한번 지시를 하셨대요. 그냥 찍찍 이렇게 된 네, 이런 폰트 나오면 이제 다른 폰트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림 들어갈 때 그림이 들어가는 크기가 목사님이 원하시는 크기만큼 제대로 들어갔는지 교변 세변 처음 초판할 때 그냥 그때는 그림이 처음 들어가는 그림이라 그냥 그림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집어넣는데 그게 작게 들어간 거예요. 그림이 최대한 본문에 맞게 비율 맞게 꽉 채우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그림 크기 확인하고 그림 해상도 확인하고 근데 예전에 그림이 본문을 덮어서 나갔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 할 때는 그래가지고 그림하고 본문이 겹친 거죠. 네, 겹쳐가지고 그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교정 보기 전에 맨 마지막 내지 작업자가 그거를 덮고 그냥 인쇄로 넘겨가지고 한번 다 이렇게 거기다 새로 뽑아가지고 네, 껴서 그냥 A4 용지 껴서 판매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연사소 그 다음 거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힘드셨던. 근데 목사님이 그 말 줄임표 한글 원고에서 밑으로 점점점 주셔서 오는 게 이제 저희는 가운데 줄임표로 점점점 수정해서 이게 땡땡. 그 다음에 이제 꺽쇠 표시, 낙표는 좀 다음에 책 제목 같은 경우는 겹나표, 이중 꺽쇠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 책 아래 단계 글이라고 해야 하나요? 소주제의 논문 형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자주 인용했던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할 때 목사님 원고에서 겹다운표로 주시는 거를 저희는 예전에는 이거는 그냥 겹다운표 그대로 갔었는데 원래는 이런 작은 주제의 글은 이렇게 혼나표로도 사용하기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저희가 나중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점검하면 될 것 같고요. 인용글은 좌우로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문단 시작할 때 들여쓰기 돼 있어요? 이것도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지금은 약간 글자 반절 크기 정도 들여쓰기 되어 있는데
이제 반절 크기로 갈 건지 아니면 한 글자 크기로 들여쓰기 할 건지. 좀 애매하다. 네, 예전에는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서 이거는 한 글자 있어. 한 글자였죠. 한 글자로 이제 가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들여쓰기 하지 않고 좌우 들여쓰기 하고 문단 들여쓰기는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양식 기억해 주시고, 성경 구절 항상 목사님이 주시지만 성경 구절에 있는 그 성경이 제대로 개역 개정이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 장절을 목사님이 정확하게 인용을 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장절이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목사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인지, 성경 구절 다 비교 대조해서 누락 여부랑 체크해 주셔야고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으로 목사님이 다 바꾸셨지만 목사님이 본문에서 사용할 때 그 표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역 한글을 사용하고 개역 한글 그 표현을 사용하실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양식이 이렇게 목사님은 한글 원고로 주실 때 첫 시작을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 한 다음에 이렇게 성경 구절로 주세요. 그거는 이제 설교할 때 먼저 장절을 읽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는 그렇게 오면 이 양식대로 따옴표로 처음에 성경 본문을 닫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바로하고 사무엘상 한 칸 띄고 장절하고 바로 닫고,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사용할 때 있거든요. 그 두 번째에 문장 안에서 사용될 때는 약어 고전 13장 13:7 이때는 한 칸 안 띄네. 네, 한 칸 안 띄고 문장 안에서 있을 때는. 그리고 문장 안에서 있을 때는 따옴표 안에 성경 본문만 성경체로 하고, 그 다음에 고전 13장 7절 이거는 본문체로. 그 다음에 목사님이 결론은 따로 결론이라고 딱 정해서 주지 않고, 원고에서는 항상 결론을 한 칸이나 두 줄 정도 한글로에서 띄워주시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럼 거기는 결론장으로 따로 구별해가지고 결론이라고. 네, 결론으로 해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어떤 때는 결론 글자가 붙어서 올 때가 있고, 한 칸 띄어서 올 때가 있고, 두 칸 정도 띄어서 올 때가 있고, 그때 다른데, 가장 간격이 좀 너무 좁아 보인다든지 너무 넓어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본문 수정 시에 페이지 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된 페이지 수랑 목차랑 비교해서 체크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 원고할 때 소돼지 돼지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가장 큰 돼지 좌우 양쪽 가로로 나오는 돼지 할 때는 위로 두 칸 띄고 아래로 한 칸 떼요. 행간을. 제목은 색깔을 결색으로 하고 일가로 위에 양쪽 두 칸, 위에 간격이 더 넓고 아래는 더 좁고, 그 다음에 한쪽 가로, 이 하위 돼지에서는 그냥 위아래로만 한 칸씩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별로 안 많습니다. 거의 끝났네요. 뒤에 거의 끝났네요. 네? 화장실. 네.